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근영군입니다. 오늘은 가세 강접 혼합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로는 먼저 가세 강접 혼합 구조 시스템의 개요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거동, 그리고 종류, 그 다음에 형태 순으로 간단히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접 및 가세 혼합 구조 시스템의 적용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가세 골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전에 강접 골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구조 시스템이 이제 결합된 형태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가세 강접 혼합 구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번 가세 골조 시스템에서도 배웠듯이 보통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가세 골조 방식이 이제 주로 사용되는 곳은 주로 엘리베이터나 계단실, 그 다음에 설비 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는 코어에 보통 주로 집중 배치되고, 그리고 이거를 가급적으로 그 구조를 숨기려고 하는 구조 계획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 계획에 따라서 이 코어의 크기나 위치가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세 골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겠죠. 그래서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가세골조만으로 횡력을 100%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의 양이 작다 보니까 그곳에 가세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또 적다 보니까 가세의 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세골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가세골조 시스템만으로 모든 횡력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강접이라는 골조를 같이 사용을 해서 그 횡력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만들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배울 가세 강접 혼합 구조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 경우에는 코어가 가운데 부분인가 보죠. 가운데 부분인데 이제 그 브레이싱 가세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이 정도 안 보이게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횡력을 저항하는 그 Y 방향으로 횡력을 저항하는 시스템이 요걸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이 가세 양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외곽에 무각에 모멘트 프레임 강적 골조를 형성시켜서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횡력, 풍하중이라든지 진하중에 대해서 같이 겸하게, 그죠? 겸해서 같이 견디게끔, 저항하게끔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세 강접 혼합 구조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골조가 같이 횡력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해서 듀얼 스트럭처 시스템이라고도 에 속하는 겁니다. 듀얼 이중 골조 시스템에 속하는 도록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림에서는 X방향면의 외곽에서도 모멘트 접합, 모멘트 커넥션 형태의 강적 골조를 형성시켰고, 그렇죠? 형성시켰고, 여기 그림에는 안 나타냈지만 이런 곳에 또 가세를 설치를 시켰겠죠. 그죠? 가세를 설치해서 건축 계획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서는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서 양이 부족하니, 강성이 부족하니, 강적 골조를 추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외곽의 골조만 강적 골조를 형성시켰지만 그 내부 쪽 기둥과 외부 쪽 컬럼 사이에는 그냥 핀으로 풀었죠. 그렇죠? 핀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핀으로 풀었는데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은 횡력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강접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강접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강접을 시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세로서 확보하는 횡강성을 확보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횡력에 대한 저항력을 강적골조로서 형성할 수도 있다. 근데 그 강적골조가 모든 것을 다 강적골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모든 목적으로 강적골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횡력 저항에 필요한 추가 부분만 강적골조로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세 강접 혼합 구조 시스템 정의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시스템은 듀얼 스트럭처 시스템의 하나로서 가세 골조와 강접 골조가 횡력에 대해서 조합하여 나누어 저항하는, 어떻게 보면 그럼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세골조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횡력에 대해서 무슨 변형을 한다 그랬죠? 예, 휨 변형을 합니다. 그죠? 휨 변형을 하는데, 휨 변형을 함으로 인해서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하부 쪽에서의 변형은 횡력에 대해서 적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휨 변형을 하다 보니까 수평 변형량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세골조는 하부층 구조체의 하부에서 큰 저항력을 발휘를 하고요. 그리고 하부층에서 효율이 크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강적골조도 배웠죠. 강적골조는 무슨 변형을 한다 그랬죠? 횡력에 대해서 전단 변형을 하게 됩니다. 전단 변형. 두 번째 그림에서 전단 변형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전단 변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거는 하부층에서 큰 변형을 가져오고요. 전단 변형을 가져오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 전단 변형량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적골조는 가세골조와 대비해서 보면 구조체의 상부층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보면 이제 하부층에서 보면 이 가세골조는 저항력이 강하죠. 하부층에서 효율적이고, 이에 비해서 강적골조는 하부층에서 변형량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부층에서는 가세골조가 대부분의 전단력을 저항하고 변형이 강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강적골조가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좀 기대해 줍니다.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가세골조 하부의 변형량이 적기 때문에 강적골조의 변형량이 큰 하부층에서 보면 강적골조가 변형되는 것을 이렇게 잡아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적골조의 입장에서 보면 가세골조에 좀 기대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부층에서는 반대로 강적골조가 어떻게 보면 변형량이 적고 효율이 뛰어나다 그랬죠. 이에 비해서 가세골조는 휨 변형으로 인해서 변형량이 많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부층에서는 그 가세골조의 그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을 강적골조가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그러나요? 잡아주고 있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횡하중 시 가세 구조와 강적골조가 상호적으로 의존하고 또는 도와주고 이런 상관관계를 이룸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가세골조 또는 강적골조의 각각의 변형량보다 이 두 구조 시스템을 합쳐놓은 경우에는, 같이 연결된 경우에는 좀 더 단순 누적한 양보다 더 효율적인 그 강성을 띠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지만 그 가세 강접 혼합 구조 시스템의 거동에 대해서 이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평 하중에 대한 거동을 살펴보면요. 가세 강접 혼합 구조 시스템은 횡력에 대해서 가세골조는 어떻다 그랬죠? 휨 변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세골조는 수직 트러스인 가세골조의 캔틸레버형 포물선 휨 수평 이동이 강접골조의 선형 전단 수평 이동과 결합하여
상호작용이 발생함으로써 이 각각의 단수 누적값 이상의 더 큰 수평 강성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는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구조적 거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 하부 그림에서 보는 것은 중앙부에 가세골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외곽에 강적골조가 있는 이런 혼합구조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따로 띄워놓고 보면 강적골조의 경우에는 하부층에서 최대 변형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휨 변형을, 전단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적골조는 전단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저항력,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변형량은 층과 층의 상대적 변형량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갈서는 어떻게 보면 저항력이, 수평이 된 저항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부에서는 변형량이 크기 때문에 저항력이 낮은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형량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이에 비해서 가세골조는 거꾸로 휨 변형을 하기 때문에 최대 변형이 상부층에서 많이 생깁니다. 상부층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부층에서는 저항 효과가 좀 떨어지고 이에 비해서 하부층에서는 변형량이 작기 때문에 하부층일수록 이렇게 저항력이 커진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골조를 이렇게 결합시킬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상호 안정적 거동을 서로 도와주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동을 한다는 거 한번 저희가 꼭 중요하니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면 이런 듀얼 스트럭처 시스템은 가세나 강접이 혼합된 시스템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부에서는 어떤 게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랬죠? 가세골조가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처럼 하부층에서는 가세를 많이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합니다.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가세는 상부로 올라갈수록 또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상부에서는 그 개수를 늘릴 필요는 없겠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빼도 되는 거죠. 그렇죠? 빼도 되는 거고. 그리고 하부에는, 그래서 그림에서는 하부에서는 가세 설치량이 많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갈수록 강성이 작은 가세를 사용해도 된다.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위에 쪽에서는 강적골조가 그 대신 역할을 하는 거죠. 가세는 효율이 떨어지지만 강적골조는 위로 올라갈수록 효과가 높아지니까 위에서는 강적골조가 견디도록 설계할 수 있는 걸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그래서 가세 강접 혼합 구조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보통 보면 한 몇층 정도에서 효과가 좋냐, 한 약 40층 정도의 건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형태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리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보면 여기 그래프 하나 보이시죠? 왼쪽 보면 세로는 층수입니다. 밑에 1층부터 이렇게 층수고요. 그 다음에 가로층은 디플렉션, 수평 변이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점선 보이시죠? 점선은 코어 트러스 오니, 코어가 오로지 트러스로만 구성된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층수가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밑에서는 변형량이 적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변형량이 확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러스는 하부에서는 이제 변형이 별로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가세골조는 많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리지드 프레임 오니, 여기 보면 리지드 프레임 오니는 반대로 하부층에서는 전단 변형 때문에 변형량이 수평 변형량이 커집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좀 변형량의 그 커짐이 좀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을 합쳐놓으면 듀얼 스트럭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브레이싱 앤 프레임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변형량이 급격하게, 그죠? 밑에서도 그렇고 위층부, 상부층에서도 그렇고 줄어듦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그래프는 이것 세로는 스토리, 층수를 층을 얘기하고요. 몇 층, 몇 층. 가로층은 쉐어, 전단력에 대한 저항력을 얘기합니다. 전단력의 저항력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먼저 트러스 쉐어, 트러스가 받는 그 전단 저항력을 보면 트러스는 하부에서 효율적이라고 그랬죠. 하부로 내려올수록 효율이, 그렇죠? 효율이 커집니다. 그런데 상부로 올라갈수록 효율이 작아짐을 알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프레임이 견딜 수 있는 전단 저항력은 거꾸로 하부에서는 또 작죠. 작아지는데 상부로 올라가면 또 좀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을 합쳐 놓은 듀얼 스트럭처 시스템은, 토탈 시스템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부로 내려갈수록 그 안정된, 그죠? 저항력이 커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현행 구조 설계 기준에 의한 그 가세 강접 혼합 구조 시스템의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먼저 이거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중 골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듀얼 스트럭처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 골조 시스템 같이 사용하니까 겸해서. 근데 이 이중 골조 시스템은 모멘트 골조랑 같이 써야 되는데 이 모멘트 골조가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보통, 중간, 특수. 그렇죠? 근데 이중 골조 시스템은 보통하고는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이 있어서 이중 골조 시스템은 중간 모멘트 골조 이상을 가진 시스템과 결합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일단은 가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철골 아니면 합성입니다. 두 개죠. 합성 구조. 철골 아니면 합성 구조로 나눠주고 있는 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보통 4번의 특수 모멘트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은 강진 지역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해외 프로젝트, 강진 지역에 놓이는 해외 프로젝트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에서는 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쳐놓고 보고요. 그리고 5번을 보면 이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철골 특수 중심 가세 골조가 있고요. 이게 보면 반응 수정 계수가 높죠. 제일 높습니다. 여기 이 안에서는 그 다음에 합성 특수 중심 가세 골조가 있습니다. 합성 구조와 같이 사용하는 특수 중심 가세 골조가 있고 이거는 좀 낮네요. 반응 수정 계수가 5.5 이게 있고요. 요거는 또 사실 또 실무에서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 중심 가세 골조는 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그렇죠? 아직까지는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좀 적용하기가 조금 번거롭다고 했죠. 특수 중심 가세로 가려면 해석적으로도 비선형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효율이 아직까지는 실무적으로는 좀 떨어진 편이기 때문에 잘 적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에 비해서 좀 적용 가능한 게 요거죠. 5-2에 있는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 중에서도 합성 보통 중심 가세. 그래서 합성 보통 중심 가세는 이게 보면 기둥이 SRC 기둥이 있고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거나, 그리고 가세는 일반 철골 가세인데 보통 중심 가세로 쓸 경우 이게 좀 적용이 그나마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실무적으로 볼 때는 그러려면 여기 모멘트 골조, 그렇죠? 주로 보호에 해당되는 모멘트 중간 걷어가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져야 돼요. 근데 또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지려면 또 실험적으로, 그렇죠? 검증이 되고 그리고 인증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데 많이 쓸 수는 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현재 실무적인
환경입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는 뭐 이제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쓸 수 있게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실무에서는 8번입니다. 8번. 8번은 보면 역추형 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서 강 구조 기준의 일반 기준만을 만족하는 철골 구조 시스템으로 쓰는 거. 요거를 이제 많이 쓰죠. 저희 실무자들은. 근데 여기 보면 아무래도 반응 수정 계수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나죽은 좀 세지겠죠. 세지지만 어쨌든 요거를 그나마 그 가세와 강접이 있는 혼합구조 시스템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렇죠? 시스템이고 현실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한이 있죠. 제한이 보면 그 내진 설계 범주 D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D등급이 이제 많거든요. 우리 보면 계산을 막상 해보면 60m 까지밖에 못 씁니다. 60m를 초과해서는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높은 건물인 경우에는 60m가 이상되는 초과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또 현실적으로 이게 쓰기가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실무적으로 보면 가세골조의 사용량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가세골조보다는 앞으로 배울 전단벽 시스템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세와 코어를 가세로 만드는 경우와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 구조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친다면 아무래도 전단벽 콘크리트로 만드는 구조를 요즘에는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기준상의 이런 약간의 실무에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 강적 혼합 구조 시스템 형태. 요거는 뭐 일반적인 것들은 뭐 많이 보셨으니까 한번 특수한 것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향 걷어 시스템과 외곽 가세 골조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여기는 왼쪽은 평면도고요. 평면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걷어가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한열에 네 개가 있고 이 기둥을 기준으로 걷어가 강접 골조죠. 걷어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있죠. 그렇죠. 가로 방향만 그림에서는 가로 방향만 강접 골조가 있고 세로 쪽에는 강접 골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력 하중에 대해서는 그 화살표와 같이 위아래로 일방향 슬랍으로 해서 걷어에 다 중력 하중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요. 그리고 가세는 요 설치할 수 있는 외곽에 설치할 수 있는 곳 하나, 둘, 여기 그림에서는 그렇죠. 여기 네 개 외곽에 이렇게 가세 골조를 설치해서 듀얼 스트럭처 시스템을 만든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일방향 걷어 시스템 플러스 외곽 가세 골조입니다. 다음은 요번엔 이방향 걷어 시스템 플러스 외곽 가세 골조. 이거는 뭐 기둥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렇죠? 아홉 개의 몇 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그렇죠? 육각형 형태의 평면을 가진 건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다 강적골조로, 그렇죠? 강접합으로 강적골조를 만든 형태고, 그렇죠? 그래서 또 기둥도 거의 투웨이 슬라브, 그렇죠? 이방향 슬라브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이 사이에 뭐 빔도 설치를 할 수 있겠죠. 작은 보라는 빔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고요. 어쨌든 이방향 걷어 시스템의 이 경우에도 모서리 부분, 그렇죠? 이 모서리 부분만 가세를 설치한 형태입니다. 하나, 여기 둘, 셋, 그렇죠?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뭐 가세를 구조미로서 과감하게 노출시켜서 인면 디자인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도 좀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이건 앞으로 배울 겁니다. 엇갈린 벽보 또는 엇갈린 트러스 구조 시스템. 그건 뭐냐면 기둥이 일단은 여기 평면도 보시면 외곽에만 이렇게 기둥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죠? 여섯 개의 기둥이 외곽에만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는 큰 부가, 벽보라고 하죠. 한 층에 거의 해당되는 큰 벽보 또는 트러스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장스판으로 날아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는 이 트러스가 또 층별로 달라집니다. 그 층별로 한 층에서는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밑에 층에서는 또 뭐 그렇죠? 뭐 안 날아가고 설치가 안 되고 그 다음 층에 또 설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그렇죠? 매 층에 한 층에 해당되는 그 벽보나 트러스가 다 설치되는 게 아니라 어떤 층에는 설치되고 어떤 층에는 설치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중력 저항 시스템을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이 강접 형태로 이 경우에는 Y 방향의 그 수평력도 저항하고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외곽에 둘러서 가세골조를 형성시킨 겁니다. 이거를 튜블러 가세골조라고 하죠. 튜블러 가세골조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튜블러 가세골조는 이제 초고층 구조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초고층에서 많이 사용되는 튜블러 가세골조.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외곽에 가세골조가 이렇게 뭐라 그러냐 얽혀서 딱 묶어주고 있는 외곽에 촘촘한 강적골조를 형성시키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곽에 촘촘하게 설치되는 기둥 또는 거더, 그죠? 외 강적골조에 큰 그 튜블러 가세골조가 이렇게 감싸서 다 묶어주고 있는, 그죠? 그래서 그 횡강성, 그 바람이나 지진화 중에 큰 저항력을 얻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역추형 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서 강구조의 일반 기준만을 만족하는 철거 구조 시스템, 그렇죠?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저번 학기 동영상 자료인 경량 철골 공장의 구조 계획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세골조와 관련돼서. 그래서 그거 한번 참조로 하시는 걸로 그냥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단층 공장 같은 경우, 경량 지붕의 단층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세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가세를 또 사용하는 데 또 유리한 점이 뭐냐면 가세를 사용하게 되면 골조의 입장에서 보면 횡구속 골조가 됩니다. 횡구속 골조가 돼서 비행구속 골조에 대비해서 횡구속 골조가 돼서 어떻게 보면 기둥의 자굴 길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굴 길이를. 지금 기둥의 자굴 길이를 줄일 수 있으면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가세를 설치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경량 철골 공장, 이런 단층짜리. 이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뭐 네 곳에, 그렇죠? 네 곳에 이렇게 가세를 설치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골조는 어떻게 보면 그 반변 방향 짧은 요런 것에서는 강적 골조를 형성을 시킨 거죠, 그렇죠? 강적 골조로 형성을 시키고 메인 거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또 구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가세를 월브레이싱 가세를 설치하는 경우를 보여드린 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경우에는 또 이 경우에는 이 그림과 이 예제의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도 강적골조를 형성을 시킨 겁니다. 강적골조를 형성시켜서 강적골조가 모든 수평 저항력을 저항하게끔 만든 건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도 이렇게 가세를 월브레이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주면 또 구조적 효율이 뛰어납니다. 그죠? 구조적 효율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이쪽 방향의 그 골조를 강접으로 안 만들어도 되죠. 이렇게 가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기를 핀 접합, 그렇죠? 핀 접합으로 해서 요쪽 방향의 긴 방향의 수평 저항력은 가세 골조 시스템으로 만들어 줘도 또 하나의 이것도 구조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예전 동영상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예전 동영상 자료죠. 요거 좀 전에 요번에는 이제 일반 철골 건물의 이제 구조 계획이라는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가세 골조 가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층이 어느 정도 좀 높다 보니까 단층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특징이 이 가세가 외곽에 설치를 했던 경우고요. 물론 외곽에 노출은 안 시켰습니다. 이게 다 마감해서 가렸죠. 근데 창문과의 간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설치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층이 또 높기 때문에 가세의 종류가 바뀌죠. 가세의 종류가 앞에서 단층 공장의 경우에는 가세가 주로 앵글이나 그렇죠? 그리고 환봉이나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인장력만 받는 가세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설계 편의상이라든지.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층이 높기 때문에 지진 하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저항력을 발휘해야 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요건 H형광 같은 걸 사용을 했습니다. H형광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것도 가세가 하부층에서는 전단력을 큰 전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가세가 H형광의 사이즈가 좀 크고요.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H형광의 사이즈가 작은 그렇죠? 이런 경우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추석 이후고 그래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수업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오늘 수업을 기준으로 그 앞에서 배웠던 강적골조 시스템, 그 다음에 가세골조 시스템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조합돼서 혼합구조 시스템이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떤 구조적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